제가 일하던 저 개성공단은요, 아까 소대도 좀 남겨서 24개라고 하는데도 이제 한 기업이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123개 제가 있었, 마지막에 123개 기업. 그 다음에 100만 평 부지에 우리 남한 주재원들은 뭐 정확한 뭐 들쑥날쑥하니까 한 850명 정도. 그 다음에 북한 근로자는 한 5만 4천 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얘기할 때마다 매스컴에서 자주 떠는 게 뭐냐면 삼통 문제. 기억나시죠? 삼통. 뭐 별 관심도 없었는데 삼통이란 말은 통행, 통신, 통관. 이야, 똑똑. 박수 한번 치자. 통행이 뭐냐면 일반 그 방문자들은 최소한 2주 전에 출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체류 등록증 있는 사람들은 3일 전에 출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언제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온다. 그 시간 들어가서 그 시간 나와야 됩니다. 더 있을 수도 없고 빨리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어떤 때는 뭐 늦을 수도 있고 뭐 일을 더 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고죠. 일을 빨리 맞추면 또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통행 문제. 그 다음에 통신 문제. 처음에는요, 그 관리위원회 사무실 가가지고 북한 그 소위 말하는 교환 저기한테 남측의 전화번호를 옛날식이죠. 몇 번 불러달라고 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됐습니다. 바꿔주고. 뭐 1분당 뭐 10,000원씩 거의. 그러니까 2,500원. 그것도 신호가 시작되면서부터 2,500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해결되고 좀 싸졌는데 그러나 뭐가 안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휴대폰 반입 안 되고 인터넷 안 되고 이 세상에 휴대폰 안 되고 인터넷 안 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었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터넷 아니 휴대폰 소위 말 금단 증세가 일어납니다. 맡기고 도다 올라가면 뭐 진동이 오는 것 같은 막 그래서 지릿지릿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관 문제입니다. 통관 문제. 우리 이러면 전부 다 전자 시스템 해가지고 그냥 다 공항 저기 이제 외국 간 때문처럼 다 전자 저기 시스템으로 되는데 쟤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다 뒤져보는 거죠. 들어갈 때 뒤져보고 뭐 다 뒤져보고 가방 뒤지고 뭐 참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금지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서 뒤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으려고 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원하는 물건 있으면 계속 이제 이게 뭡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말은 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라고 그러면 모자가 이제 높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자 상독.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이 통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냐면 삼중고라 제가 붙인 건데 그거는 공식적인 얘기가 제 개인적인 삼중고. 근로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느끼는 고통이 세 가지인데 먼저 서로는 첫째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죠? 오지 선교를 하는 사람도 가족과 함께 하잖아요. 저도 11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쪽 근로자들은 매일 소위 말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외로워 미치겠어. 그 외로움의 고통이 큰 문제가 돼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이제 은행이 뭐 있었는데 거기에 하는 우리 남측 직원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니까 어제 긴급 출경을 했습니다. 긴급 출경이 긴급 이제 내려왔다는 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긴급 출경했다.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외로움의 고통.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무료함의 고통입니다. 무료함. 일과 후에 갈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주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소위 말 명절 또 뭐 저쪽 명절이라고 민족 최대의 명절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태양절 이런 게 2박 3일 물이 걸리면요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 여행을 많이 했어요. 어디를 주로 다녔냐면 방콕과 방글라데시를 왔다 갔다 했어요. 방에 콕 박혀가지고 방에서 굴러다니고. 그 무료함. 이 무료함이라는 게 참 괴로운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휴대폰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휴대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이제 계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 휴대폰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요 요즘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잔소리하는 마누라로부터의 독립, 귀찮게 하는 친구로부터의 독립, 뭐 구속하는 휴대폰으로부터 독립.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독립선언을 해줘 맨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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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하여튼 무료함 이것도 두 번째 고통이고 이제 세 번째는 답답함의 고통입니다. 답답함에는 세 가지 답답함입니다. 첫째는 공간적인 답답함이에요. 이중울타를 치고 곳곳에 초소가 있는데 총을 든 북한 계례군 아저씨가 우리를 친절하게 지켜준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 공단에 그쵸? 적군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데가 어딨냐? 이건 수용소다. 감옥이다. 또 심지어 우리는 또 남자들은 군대 다시 온 것 같다. 군대 제대하고 꾸는 최대의 악몽이 뭡니까? 군대 다시 가라고 하는 영장 받는 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개성공단이다. 이런 공간적인 답답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계적인 답답함입니다.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 체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들. 사실은요. 말도 달라요. 말도. 처음에 동무 이거 좀 먹어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난 일하러 왔는데 뭐 이렇느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방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우리는 집에서 더 좋은 거 먹습니다. 이따 소리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북한 식당에 갔더니 뭐 아마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해외 식당에 가보면 알 겁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징어가 나왔는데 낙지입니다. 그런데 또 낙지가 나오는데 오징어입니다. 바뀌었어. 그 다음에 족발이 나오더라. 그래서 족발이구나 하는 했더니 아닙니다. 팔적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말도 틀린 거예요. 말도. 그렇죠? 그런 관계적인 답답함.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런 답답함이 두 번째 고통이고요. 세 번째 이제 고통은 뭐냐면 심리적인 그런 답답함입니다. 심리적. 무슨 얘기냐면 저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의 답답함.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한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모란봉 클럽 종편 방송에서 뭐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저들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저럴까요? 사람 사는 곳인데 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들은 6.25 직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개성공단은 6.25 직후에 미군 부대 취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북한 말동 2개 그 중령급의 그 고급 장교가 왔잖아요. 우리는 뭐 쟤도 성군 정치한다고 그래고 군인들은 뭐든지 우선 수급되고 다 풍요로운 줄 아는데 발이 다쳐가지고 왔는데 양말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양말 벗으라고 했더니 양말 벗는데 한참 걸려. 이 군인이 머리 동작이 떠. 내가 이제 하면서 봤더니 뭐냐면 양말을 벗는 게 아니라 양말을 풀라.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이전에는 귀로만 들어 싸운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는 발사계라는 사실을.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이 거지 발사계 같은 놈아 그런데 말만 들었지 발사계가 뭔지를 몰랐는데 양말 대신에 소위 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천으로 발을 감싸는 걸 발사계라고. 그게 북한 계례군 고급 장교가 그걸 하고 있으니 뭐 일반 인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영하 10도 못 넘고 하는데도 쟤들 배구를 좋아하는데 맨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참 한 번은 남측에서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북한 의사들하고 협진을 하는 건데 한참 있다가 발을 동동 굴면서 나만 그 산부인과 의사가 오는 거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난 무슨 의료사고 난 줄 알았어. 산모가 왔는데 진찰을 하려면 뭘로 해야 돼? 청진기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 깔때기로 하다는 깔때기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 깔때기를 대고 청진을 하. 믿어집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껌 선생으로 했는데 올라갈 때마다 껌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우리 뭐 껌 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껌 맨날 붙어 있는 게 돌에 붙어 있는 게 껌인데
껌이 귀한데 껌을 줘가지고 씹던 사람이 이제 벽에다 그 공장 벽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동무 여기 껌 못 봤어? 언니 제가 껌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미군 부대 주변에 사는데 그래도 영어를 그때 좀 배웠어요. 아주 능력하죠. 하이, 뭐 헬로 하고 뭐 기분이 껌, 기분이 초콜릿 아주 뭐 엑셀런트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뭐 왜 그때는 쑥떡을 먹였는지 몰라. 그러면 뭐 이놈들이 이제 막 미군들이 그냥 껌도 주지만은 또 씹던 그 껌을 탁 뱉어요. 그러면 그것들만 기해. 그러면 녹두렁이 이런 데 하면 그걸 주워 가지고 빨아 가지고 씹다가 귀한 거 그냥 합니까? 또 벽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씹으려고 뛰려고 보면 동생놈이 씹고 있는 거라. 그 일이 지금 저쪽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한심하지, 그죠? 한심한 일. 우리가 달걀을 옛날엔 도시락 쌀 때 뭐 그냥 후라이라도 하면 남들이 먹을까봐 이제 뭐 반 밑에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뚜껑 이렇게 하고 먹던데 지금이야 뭐 제일 싼 게 계란이동만 그죠? 달걀 하나에 얼마씩 됩니까? 동무 얼마입니까? 계란 하나를. 그건 뭐 그건 못 봐요? 몰라요? 초코파이 게를 했었잖아요. 초코파이기. 기억납니까? 초코파이 게. 우리가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줬는데 이걸 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받아 먹습니다. 하루에 한 2개 내지 많은 4개. 그다음에 연장 근무하면 한 8개까지 이제 받는데 먹죠. 그다음에 가족들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동무들 우리 반 내에서 우리 케이를 합시다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근데 이것을 이제 장마당이라고 하시죠. 장마당. 지금 저들이 이제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 이제 체계라 가지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섰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배급은 뭐 끊긴 지 오래됐어요. 장마당에서 그걸 가지고 팔아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인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서 모는 거야. 동무 그거 나한테 팔라오. 근데 공짜로 받은 건 뭐 팔라니까 어시구너한테 이제 팔아가지고 하면 엄청난 이제 이윤을 남겨가지고 거의 한 달 월급 정도에 뭐 챙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하니까 저들이 초코파이 배급을 못 하겠죠. 그 대신에 이제 뭐 소위 말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소위 말 식용유라든지 조미료를 대신 주고 또 그다음에 가끔 계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계란을 받다가 하나를 놓쳐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우리 같으면 슥슥 썰어가지고 내버릴 거 아니고 뭐 계란 못 펴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걸 쓰다 담으면서 눈물 글썽 이는 사람 보고 같이 울었다는 그런 글로 잘 봤어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참 안 됐죠. 정말 제가 이제 그 개성시에 그 유일한 호텔이 이제 자남산 려관이라 려관. 저 사람 호텔이 아니라 려관에 이제 가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뭐 먹을 것도 뭐 마땅치 않고 하는데 그 음식에 찐 옥수수가 나왔더라고. 이게 호텔 식탁에 옥수수 찐 게 나오고 누가 먹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다 남겼길래 제가 우리 병원 식구들 좀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비닐봉지를 거기 지배인한테 그 자남산 여관에 지배인한테 비닐봉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가져와. 그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했더니 그 입구에 있는 소위 말 기념품 그 상점해가지고 누런 그 포장지를 하나 줘가지고 또 말아가지고 나오는데 오다가 버스를 타고 그 개성 시내를 지나다가 왜 비닐봉지가 없는지를 알았어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거기에 비닐 수선집이 있더라고요. 비닐 수선. 우리나라에 비닐 수선. 제가 어렸을 때는 비닐도 수선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찢어지면 촛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진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쓰고 했는데 지금 바로 북한이 그런 거예요. 베트남산인데 너무 얇아가지고 자주 찢어지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수선해주는 집이 개성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비닐봉지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후로는 뭐냐면 북한 그 근로자들이 그 공단에서 나갈 때
뭐 자전거인지 버스도 타지만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뒤에다가 뭘 많이 했어. 뭐 강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초코바이 박스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담아.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가는데 심지어 뭐냐면 우리가 내버린 뭐냐면 페트병, 그다음에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남은 비닐봉지 이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곡식도 담고 그다음 물도 담고 그게 다 소위 말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 거죠. 거기에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하도 이제 뭐 가져가니까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납품해야 되는 그 소위 말하는 물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제발 정품은 가져가지 말고 불량품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불량품이 20% 30% 증가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불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모든 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훔쳐가고 한 번은 소위 그 송내이 만드는 공장에서 500벌이 분실돼 버려. 500벌이 하루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남쪽 그 관리자가 막 야단을 치면서 팬티가 말이야 어제 말이야 500벌이 없어졌는데 뭐야 그랬더니 북청열이 팬티 아닙니다. 빤스라고 말씀하시죠. 뭐 그랬다는데 하여튼 팬티든지 빤스든지 이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공장에 뭘 새로 짓면서 페인트 큰 대형 페인트 저기를 한 30통을 갖다 놨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다 없어요. 알고 보니까 북한에 식당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하여튼 뭐 집단적으로 다 가져가고. 제가 이제 교우 중에 하나 이제 장로님의 법민장이었는데 가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이제 가죠. 가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게 초대를 했는데 너무 부실하네요. 이번 조리원들이 3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조가 있대요. 2명씩 이제 조리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3조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 앞에 싹이 붙습니다. 싹3조입니다. 식자재를 열을 공급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7을 가지고 3을 가지고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죠. 다들. 근데 그 사람 또 한 번은 갔는데 또 그 조에 걸린 모양이라 밥통에 이제 밥을 풀라고 하는데 우리 남쪽 직원이 저 사람도 퇴근해 버리고 밥이 없네? 아까까지 있었는데. 이 쌀밥. 저 사람들의 지금 최고의 소망이 뭐야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이죠. 이 밥이 쌀밥이라는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쌀밥 먹었어요 동무? 요즘에 고깃국 먹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직도 소망이 쌀밥에다 고깃국 실컷 먹는 게 꿈이라. 그러니까 쌀밥이 그냥 고시고시라니 뭐 하는데 가족들 생각나니까 그걸 가져가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면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면서도 짜증난다고 계속되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그러겠냐 싶은데 참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안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 가지. 심지어 저기에 관을 하는 것도요. 관도 우리는 뭐 관을 하는데 뭐 몇십만 몇백만 원짜리 관도 하잖아요. 그 뭐 가서 썩어질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한 관을 가지고 관을 플라스틱 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쓰고 나서 또 깨끗이 닦으면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뭐 그럴 정도고. 그 다음에 수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없고 좀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흰천으로 이렇게 시체를 감싸는데 그래서 공장에 전부 다 이제 옷을 만드는 데인데 흰천이 있는 공장에는 흰천이 자주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이제 감싸는 수의로 그래서 사용을 하니까. 아무튼 지금 몇 분 됐습니까? 19분이요. 19분이요? 그러면 좀 맞추면 됩니까? 아무튼 너무나 없죠. 안타깝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25의 직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뭐 개성시내 나가도 보면 그 소위 말해서 냇가에서 겨울에 손빨래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무장갑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수도 공급도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지게에다 짐을 지고 올라가고. 그 개성시내도 좀 이렇게 선전용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 주변에는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전기가 잘 안 돌아오니까 수압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저 개성공단에 서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성공단 철수할 때에 그 수도 문제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일정 부분 저기다 그 개성 시내에다가 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리 되는 데다가 우리가 저기 저수지를 만들었고 물을 끌어다가 정배수장을 개성공단에다 만들고 일정량을 공단의 식수와 소위 말하는 그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어디다 돌렸냐면 개성 시내로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철수하면서 전기를 끊었으니까 그 수도 공급이 뭐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기로 이렇게 높은 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그 엘리베이터가 뭐 가동되나 모르니까 뭐 하루에 가동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뭐 이따 소리 하는데 얼른 되면 모르고 그래서 화장실 뭐 그런 문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급하면 거기서 뭐 휴지에다가 그냥 용변을 보고 위에서 그냥 투하를 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 사람이 그냥 폭탄을 맞고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겨울에 이런 데 가보면 꼭 우리 어릴 때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 또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어려운 시절 얘기하면 옆에서 이제 20대 초반에 그 북측 근로자들이 듣고 있다가 따라 웃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4, 50년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참.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뭐 동남아시아라든 아프리카에 정말 굶주린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많은데 북한 사람들은 없다 못해 모두 없어요? 자유마저 없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자유마저. 저는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면 평생 군대 생활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뭐 마음대로 계획대로 뭔가 움직이고 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일했다고 가가지고 자유롭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도 소위 말하는 뭐 홍수가 나가지고 어디 터졌다 몇 반은 어디서부터 어디 몇백 미터 그 회복 그 저기 하라고 그러면 복구하라고 하면 가서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주말 되면 소위 말하는 연장근 뭐 특근을 하기를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열애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평생 군대 생활한 것 같아요. 언제든 노력동원에 참여해야 되고 먹을 것 없는 나라는 많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자유마저 없는 나라는 참 저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